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영화 얘기하는 날입니다. 정지혜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해드릴 영화는 몰리스 게임인데, 네. 그 전에 단관 행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단관 행사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 오십시오. 네, 지금 많이 오셔야 됩니다. 한 200석 남았습니다. 남은 게 200석이라는 200석 남았어요. 네. 너무 큰 걸 빌렸나? 뭐, 아쉬움을 많이 표시해 주시길래. 네. 많이들 오시겠거니. 380석짜리 빌렸더니. 그러니까요. 200석이 넘게 남았어요, 지금. 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만 하셨나? 네. 아직 그 예약을 안 하신 분들은 마지막이니까 같이 네. 얼굴 보고 뭐 얘기하고. 네. 이제 마지막 그 영화 끝나고 1시간 동안은 GB를 빙자하여. 마지막에 이제 저희 멤버들 전부 다 나오거든요. 네. 정평론가님은 그때 부산영화제 업무가 혹시 있을 수도 있어서. 네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가급적. 예. 예. 하여튼 뭐 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올 생각이니까 많이들 오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가 네. 그래서 선물 드리려고 네네. 오시는 분 전부 다 선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예, 스티커를 여태까지 이제 단관 행사를 하면 저희가 조금씩 드렸어요. 이렇게 5장씩, 6장씩 이렇게. 예, 저희가 이번엔 다 드리려고 20장 다 드리려고. 네. 그럴 게 아니다. 많이 남았어. 그렇지. 예, 20장 다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캐리어에 붙이는 코팅이 된 네. 스티커도 있고 아니고 그냥 매트한 이렇게 스티커도 있는데 네. 같은 종류, 그러니까 10종류의 그림에 거기에 이제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개를 다 넣어서 드릴 거니까. 풀세트로. 네. 오신 분들 하나씩 드리고 그리고 네. 시크릿 박스도 저희가 있는 대로 다 뭐 하여튼 좀 드릴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오십시오. 오셔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현장에서만 드립니다. 네. 네. 하여튼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고 진짜로 많이 오세요. 200석이 남다니. 어떡할 거야. 네. 네. 너무 점잖게 저희들이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해드릴 영화는 몰리스 게임인데, 생각보다 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네. 굉장한 화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론 소킨 감독 작품이라, 네. 네, 제가 가져왔는데, 일단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영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I'm Molly Bloom. Do you know about me? 부상으로 모든 걸 잃게 된 올림픽 스키 유망주 몰리는 우연히 지하 포커 세계를 움직이는 하우스에서 일하게 됩니다. 늘 엄한 아버지 밑에서 상처를 받으며 자란 몰리는 특유의 승부사 기질과 사업 수완으로 포커 세계에서 주목을 받게 되죠. 그렇게 차근차근 점점 더 큰 돈을 벌지만 FBI의 조직폭력배 수사에 타겟이 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감옥에 갈 처지에 놓입니다. 몰리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변호사 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두 사람은 한 팀이 되어 애를 씁니다. 영화 몰리스 게임입니다. Movie stars, directors, and business titans. They were going all in, all the time. 네. 한 줄 평을 한번 해볼까요? 대 감독님부터. 첫 연출작에서 가족을 얘기하는 전기 작가. 그래요? 설명이 필요한데 조금 이따가. 네. 아론 소킨의 첫 연출작이거든요. 네. 우리 여러 화제 인물들의 전기 영화에 각본을 쓴 사람으로 유명하고, 이를테면 스티브 잡스를 그린 잡스,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를 그린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머니볼, 이런 화제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나, 혹은 이 사람들이 겪은 일에서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나 선택의 문제에 집중하는 굉장한 시나리오를 많이 쓴 작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논란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인물을 그린 영화를 직접 쓰고 연출까지 본인이 한 첫 연출작인데 의외의 결론이 있더라는 의미에서 첫 연출작에서 가족을 그린
전기 작가. 뭐 이렇게 평하고 네. 싶네요. 아, 전기 작가. 네. 정평님은요? 아론 소킨 완급 조절 장인 기술 들어가다라고. 완급 조절 장인 기술 들어가다. 네. 오. 워낙 뭐 전작들의 각본가로 보면은 말에 좀 능하잖아요. 네. 그 대사가 굉장히 대사량도 많고 대사의 어떤 리듬감이라든지 그 어떤 상황을 쥐락펴락하는 그 완급 조정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각본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본인의 첫 번째 연출작에서도 본인이 잘 할 수 있고 또 익숙한 방식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지고 왔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술, 자신의 기술을 한번 제대로 연출 분야에서도 한번 써본 게 아닐까, 시도해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유행하는 TMI를 차용해서 투머치 대사. 투머치 대사. 네, 그래도 아론 소킨. 네. 그렇죠. 아, 대사 많더라고. 번역가들이 항상 힘들어한다는. 이 황석희 번역가님하고 그때 이제 주비를 했었는데 네. 요것도 황 번역가님이 번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영화 작품들이 자기가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장이 한 1200개에서 1500개 정도 사이래요. 네. 네, 그 대사가 그 정도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조금 많다 싶으면 한 1800개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론 소키는 3000개. 아, 자기도 죽겠다고. 진짜 화나겠다. 네, 영화 2개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렇죠. 네. 네. 사실 관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영화 보기를 요청하는 작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취의 방식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막을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이 보고 듣고 이 글까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스타일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아닌 사람들은 좀 싫어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그냥 선호도에 따라 나눠질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말이 많은 네. 막 설명해 주는 게 많은 영화. 저는 조금 피로도가 좀 높은 것 같긴 해요. 이런 경우에 또 정말 특히나 극단적으로 네. 1200개에서 1500개가 이제 일반적인 영화라 그러잖아요. 네네. 뭐 한 500개에서 뭐 말이 없네. 800개 이렇게 떨어지는 영화 아니면 이렇게 한 3000개 올라가는 영화 네. 둘 중에 하나만 봐야 된다. 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사실 500여 개라고 해도 장면이 굉장히 예를 들어 잔혹하다. 뭐 말도 안 되게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수다쟁이의 그 영화를 보는 게 낫겠다 싶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택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오늘 컨디션 똑같은 영화인데 네. 네. 대사 양이 그냥 대사 양만 적거나 많거나 그런 경우에 어떠세요? 많은 경우가 선택권이 있죠, 저한테. 왜냐하면 네. 많은데 못 알아듣겠고 그러면 제가 그냥 그걸 예의주시 안 하면 되잖아요. 말이 없는데 견뎌야 되잖아. 그런 면에서는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말 많은 걸 많은 걸 더 쌩까는 좋다. 그렇죠. 네. 청평님은? 저는 오늘의 제 컨디션 상으로는 말이 적은 쪽을 택하겠습니다. 말 적은 쪽을. 네. 그러니까 이 영화도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굳이 대사를 안 집어넣어도 네네. 충분히 설명이 될 만한 것도 계속 대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스타일이니까. 네네. 뭐, 뭘 놓고, 어쩌고, 뭐 하는 상황 묘사를 네. 굳이 대사로 나레이션을 하면서 화면을 넣잖아요. 그쵸. 사실은 대사 없어도 척척척 그렇게 그냥 편집을 붙여놓으면 뭘 하는지 스타일을 알 것 같은데, 야, 이 사람은 그런 데서 되게 재미를 느끼나 보다. 네. 본인이 막 이렇게 막 상황 묘사. 심지어 이번에는 약간 저러다 숨 넘어갈 것 같은 그러니까. 싶도록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심하더라고. 진짜 오늘 많이 저도 하더라고요.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네. 느낌이. 정말 힘들어 보여요. 계속 내가 말을 한다는 게 중요한 수준까지 가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꼭 전해져야 되니까 막 빨리 말을 하는 정도의 수준은 그래서 아론 소킨 영화에선 봐왔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거의 제시카 차스테인이 연기한 몰리가 다른 인물에게 끊이지 않고 말을 하는 것 자체로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 듯한 장면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심하게 대사량이 많았다. 우리나라 영화에도 이렇게 대사를 막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나요? 저는 약간 최동원 감독의 영화를 보면 비슷하게 꽉 하지. 채우려고 하는 거의 대사가 소리로 기능할 정도로 꽉 채우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말맛을 좀 살리려고 네. 하는 그게 좀 있기는 하죠. 그러면. 네네. 약간 그래서 저는 최동원 감독 영화 볼 때
김수현 작가 드라마 본 느낌이에요. 비슷하죠. 그쵸. 아, 이게 뭐, 말이 찰진 건 알겠는데. 네. 아, 많다. 그쵸. 그냥 이건 드는 생각인데, 김수현 작가님 같은 분이 영화 시나리오를 한번 쓰면 어떨까 하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올 법한데? 근데 공이 두 분은 묘사를, 나레이션을 강박적으로 그렇게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그쵸. 서로 간에 대사가 많을 뿐이고, 막 주고받는 말이 현실에서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재미가 있는 주고받는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 상황 자체를 막 이렇게 묘사를 막 하거나 그렇진 않는데, 아노소키는 좀 그거를 즐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딱 비슷한 스타일의 한국 영화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전 기억이 잘 안 나고. 약간 그 장르적인 특성들 때문에도 이제 말의 맛이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앞서 말씀하신 최동원 감독님 경우는 그런 K-pop 무비에서 어떤 주고받는 말들 속에 뭔가 은근히 힌트들을 깔아놓는 경우도 있고 그 캐릭터를 설명하는 방식이기도 해서 뭐 그런 어떤 스타일, 장르적 스타일 때문에 말의 양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론 소킨의 경우는 일단 대사 자체를 정말 강박적으로 좀 많은 쪽을 좀 즐기는 거, 선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하는 줄 알겠는데, 나 잘해! 막 그러면서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신나서 썼죠. 네. 나 잘하지! 막 그러면서 알겠는데, 잘하는데, 좀, 많은데요? 약간 이런 느낌. 몰리스 게임의 기본 정보를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영어 제목도 몰리스 게임이고, 140분입니다. 9월 6일에 개봉을 했고,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9월에 개봉을 했는데, 토론토 인터내셔널 영화 페스티벌에서 2017년 9월에 개봉을 했고, 미국에서는 그 뒤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올해 1월에 이제 대부분 다 개봉을 한 것 같아요. 1, 2월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늦게 와가지고 지금 9월 6일 날 개봉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관을 많이 잡거나, 관객이 많이 들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265개 정도에서 개봉해가지고 누적 관객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 한 10,000명 정도 되니까 다양성 영화로 들여와서 하고 있는. 배급은 영화사 빅에서 했고 출연은 제스카 차스테인, 이드리스 엘바, 케빈 코스트너, 마이클 세라, 사만다 이슬러 뭐 이런 분들이 나왔고 연출은 말씀드린 대로 아론 소킨이고요. 감독에 대해서 한번 좀 훑어주시면 어떨까요? 아론 소킨. 61년생.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했다고 나오네요. 우리는 사실은 요즘 근작들을 가지고 아론 소킨에 대해서 이름을 막 외우게 되고 했지만 이 사람 필모를 찾아보면 좀 대단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부터가 그렇죠. 92년에 어퓨 굿맨이라는 영화에 각본을 썼습니다. 이때도 말 진짜 많은데. 28살 때 첫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골든글로브 각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어퓨 굿맨을 심지어 재판정에서 말로 그냥 말로 도발해서 말을 들어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공하는 이야기니까 정말 대단한 이때부터 뭐 본인의 취향이 확고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영화를 로브 라이너 감독이 연출했는데 어퓨 굿맨을 저희가 공교롭게 다음 주에 해드릴 영화가 충격과 공포 요걸 연출한 감독이어서 아무튼 좀 로브 라이너 감독하고는 그 뒤에 또 작품을 하나 더 했었죠. 대통령의 연인 95년작 그리고 99년에서 2006년 미드 웨스트 윙 각본을 써가지고 전 미국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뉴스룸으로도 많이 이제 인기를 끌게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찰리 윌슨의 전쟁이라는 영화도 각본을 썼고 2010년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됐던 소셜 네트워크 각본 그 연출인 데이비 핀처 감독이에요. 그리고 2011년에는 머니볼 각본 브래드 피트가 주연하고 제작을 한 벤 앤 밀러 연출.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소셜 네트워크는 좀 기다렸던 영화였고 데이비 핀처 감독의 신작이었으니까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머니볼을 봤는데 전 정말 당황한 게 일말의 의심 없이 같은 감독인 줄 알았어요. 같은 감독일 리가 없는데 왜냐면 데이비 핀처 감독은 내가 기다려온 이게 주커버그 얘기를 해. 아론 소킨이 있어. 재밌겠다. 머니볼은 뭐지? 보고 나서 당연히 그 사람을 막 찾아보거나 해야 되잖아요. 가푼이 누구야?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그걸 잘 알고 가서 본 영화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냥 같은 패키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봤더니 공통되는 건 아론 소킨밖에 없더라고요. 근데도 그냥 형태나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나 심지어 막 촬영이나 색감이나 주인공의 뭐 언어 구사 능력 이런 게 너무 다 똑같아가지고 핀처 감독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론 소킨 각본이구나. 뭐 이렇게 느꼈던 아론 소킨의 좀 무시무시한 능력을 알 수 있었던 연작이 아니었나. 머니볼 아직도 안 봤어, 저. 머니볼. 이게 잘 안 봐져.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 많고. 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안 눌러져요. 희한해. 막상 그냥 눌러서 보면 재밌어요? 그래요. 네. 일단 야구를 안 좋아하고. 그러면 좀, 네, 그러면 상관은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그게 만약에 축구면 좀 보기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이. 바로 받겠지. 그런 느낌이 있겠네. 야구니까, 안 좋아하고 잘 모르니까, 재밌다고는 하는데, 그런 느낌이 이거 있겠네. 좀 다른 것부터 보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안 보고 있어요. 야구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도 않아, 사실. 뭐 야구에 대해서 좀 그래도 알아야, 속속들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건 있겠죠. 몰리슈 게임도 포커에 대해서 조금 안다면 좀 더 이게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저처럼 완전히 이 세계를 모르면은 네. 그 보여준 장면들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그쵸. 머니볼, 저도 극장에 가서 봤었는데, 커플들이 막 있고, 막 그런 장면이 속출하는 거예요. 어제 뭐야? 그러면서 막 하다가 나중에는 한 두 커플 정도가 이제 계속 이제 저 옆에서 각주 주석을 막 달아주다가 나중에는 그냥 봐도 된다고 상관없다고 막 이러다가 조용하다가 마지막에는 나올 때 여자친구들이 이제 막 물어봤대, 여자친구들 혹은 뭐 일행들이. 근데 딱히 뭐 안 나와 야구가?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던 영화였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사실 굉장히 유명해진 건 아론 소킨 감독이 2012년부터 14년 뉴스룸. 네. 여기서 이제 자기 연출을 실력을 한번 발휘를 해봤던. 짤이 굉장히 많이 돌았죠. 뭐라고 하는. 네네. 앵커 뭐라고 하는 짤. 네네. 네. 미국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대학생들 앞에서 막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유명했죠. 그 2015년에 스티브 잡스라는 영화에 각본을 썼고, 이건 연출이 또 데니 보일이에요. 보면 감독들이 탐낼 만한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이 써냈다. 한 명의 감독과 계속 같이 작업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 굉장히 이름을 얘기를 하면 아는 감독들, 필모를 보면 대단한 감독들이 아론 소킨의 이야기를 기꺼이 자기가 연출하겠다고 달라붙은 형국이 될 정도로 각본가로서의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이 아닌가. 네. 이름이 다들 있는 감독들이 그 정도로 당신과 작업하고 싶다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건데 네. 좀 어떤 걸까요? 저도 이렇게 좀 궁금해서 어떤 지점들이지 감독님의 입장에서든 제작을 하시는 입장에서든 이렇게 좀 보시면 이 각본가의 장점, 매력? 전 두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대사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 주인공이 나오는 분야에 대한 어마어마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몰라서 비어있는 부분이 없다 일단. 투머치 토크라서 너무 시시콜콜 말로 얘기해주는 게 너무 많다고 느껴질지언정 비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빼면 되니까 이야기에서 굳이 이걸 말로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쓴다는 건 엄청난 장점 아닌가. 그렇죠. 뭐가 없는데 얘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얘가 이 세계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아니면 얘는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런 걸 할 수 있었어? 라고 만약에 물어봐야 되고 내가 상상을 해야 되는 시나리오라면 찍기 힘들 텐데 특히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나 뭐 시나리오라면 아론 소킨 시나리오는 그런 게 빽빽하게 들어차 있으니까 감독들이 여기서 내가 약간 취사 선택을 하거나 뭔가를 더 부각시키거나 뭔가를 더 조금 빼서 하기엔 빈틈이 없는 시나리오니까 연출을 하기 굉장히 용이하지 않을까. 또 두 번째는 본인이 흥미를 느낄 만한 실제 인물의 실제 사건을 그렇게 빽빽한 시나리오로 써낸 누군가의 각본이 있을 때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이걸 좀 부각시키거나 혹은 뭐 여기서 내가 특이할 만한 점은 바로 요 지점인 것 같아라고 뭔가를 발견해내야 하지만 감독들은 이제 이 이야기를 영화화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많은 준비와 연기 연출과 리허설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세트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본인이 이제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론 소킨 감독 이제 감독이라고 해도 되죠. 아론 소킨 작가였던 이 사람의 시나리오는 이미 그런 게
방향의 설정이 다 돼 있으니까 좀 쉽지 않을까 연출할 때. 배우들 통제만 좀 잘하면, 컨트롤만 좀 잘하면 어차피 계속 핑퐁처럼 막 주고받는 대사들 사이에서 얘가 어느 정도 진심을 얘기하고 어느 정도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어떨 때 화를 내고 어떨 때는 막 좀 남에게 작업을 걸거나 아니면 자기의 작전을 위해서 뭔가 누군가와 같이 뭐 연대하거나 하는 게 이미 다 여기 빽빽하게 차 있으니까 그걸 배우들이 잘 하게만 해도 어떤 방향이 설정돼 있고 굉장히 파워풀한 주제가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 실패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감독들은 하지 않을까. 만약 그게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이걸 하나의 방향을 캐치해서 이 포인트를 막 어떻게 끌고 가야 되지? 촬영으로 이 정도 한다고 이게 드러날까? 이 사건의 어떤 배경들이 충분히 설명이 될까? 굉장히 많은 걸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아론 소킨의 각본은 이미 상당수 해결이 된 상태에서 찍기만 하면 되는 수준이니 사랑받는 시나리오 작가가 아닐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평론가들은 근데 많이 안 본 것 같아요. 2명 있는데 네. 장영엽 씨가 3개 반 주시고 중요한 건 실패 그 이후 이용철 씨가 3개 반 제시카 차스테인 그녀가 조사받는 역할이면 무조건 볼 것.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평식 오빠는 안 보신 것 같고 어느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아직 많이 보시지는 않았거든요. 개봉관이 지금 60개 정도로 확 떨어져가지고 네. 예. 지금 이거 찾아보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아론 소킨 영화처럼 특히 이제 좀 특징들을 좀 보면은 그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인물들 우리가 이미 뭐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그들 유명해지기 이전의 어떤 과정 같은 것을 이제 좀 보여줄 수 있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디테일한 것까지 잘 살려내서 표현하는 능력이 워낙 탁월한지라 그런 좀 특정 분야 특히 뭐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뭐 이런 전문가 집단의 이야기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좀 일단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실 것 같고 그 안에서 그 인물을 좀 다루는 방식이 인물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캐릭터가. 그러니까 그 전문가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나름의 또 어떤 직업 윤리나 직업 의식을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자기 투쟁이 있는 사람들에 좀 집중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직업적 환경과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직업 윤리나 뭐 자신의 가치관이 때로는 충돌하거나 어긋나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오는 갈등들을 좀 집요하게 다루는데 그러면서도 마냥 자신이 속해 있는 직업군과 등을 지고 척을 지고 싸우는 그런 인물로 가기보다는 그 어떤 직업군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자기식의 어떤 방편으로 그 자기가 좀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돌파하거나 격파해 보려고 하는 때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무모해서 실패할지언정 그런 시도를 좀 해보려는 인물들을 그리는데 좀 관심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직업적 특성이 강하면서도 인물이 자기 싸움을 하는 이야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몰리스 게임도 역시나 그런 면에서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추천을 하면 이런 걸 기대하고 가면 실망할 것이다랑 이거면 좋아할 것이다가 있었거든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방금 정평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연상된 추천할 구류가 생각났어요.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타짜를 기대하신 분들은 보면 안 된다.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네. 그 타짜를 기대하고 보러 가서 뭐야? 라고 하시면 안 된다. 실제로 평이 네. 많아요. 그런 식의 뭐 네. CGV 이런 데 평가를 보면 네. 뭐야, 뭐 도박이 갖춰야 될 뭐 이런 요소가 없잖아. 그런 영화 아니에요. 그렇죠. 타짜를 네. 기대하고 가시면 안 된다. 도박 영화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시카 차스테인 팬이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계속 말해 제시카 차스테인이. 그리고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제시카 차스테인이 저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제시카 차스테인의 팬이라면 이건 그냥 귀호강 눈호강이다. 전문 직업군을 그리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기 직업 윤리나 거기서 척을 지는 사람과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막 여러 가지 인물 군상을 보여주는 감독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 좋아하시면 볼만하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갑자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드라마가 생각나더라고요. 비밀의 숲이랑 라이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조승우 씨가 나오는 이수연 작가의. 그게 재밌었다. 라고 하면 아론 소킨 영화들이 다 재밌을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비밀의 숲 재밌었는데? 라이프? 비밀의 숲보다 그래도 재밌던데? 하신 분들은 아마 아론 소킨 영화들을 막 찾아보시면 굉장한 재미를 느끼실 새로운 분야가 개척될 거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를 매우 좋아하셔서 막 이렇게 좀 지평이 넓으신 분들은 크게 뭐 제가 추천해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나는 영화 그렇게 많이 보거나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재밌는 거 보고 싶다 할 때 바로미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고즈넉하고 좀 생각할 여지가 많고 여백이 많고 요런 영화가 내 취향에 맞다. 그냥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네. 뭐 그냥 그걸 즐기는 좀 여유 있게 네.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안 되고요. 안 됩니다. 네. 지칩니다. 그렇죠. 네. 템포가 혹시라도. 조금 빨라서 네. 내가 조금 버겁기는 하더라도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잘 해설해주고 지나가는 거가 좋다 오히려. 네. 나는 그렇게 영화의 미장센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네. 능동적으로 스스로 내가 다 이렇게 읽어내는 게 아니고 네. 잘 모르겠는데 요거에서 내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쪽쪽쪽쪽 이렇게 짚어주고 계속 가는 영화라서 네. 그거 괜찮으시다 싶으면 오히려 되게 친절하게 재밌을 그렇죠.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좀 구별해서 보시면 고즈넉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학을 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소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죠. 시끄러워. 뭘 많이 많아. 그렇죠. 그 혹시나 아론 소킨 영화가 가장 대표적이겠습니다만 말이 너무 많은데 내가 특히 외화하면 자막을 읽어야 되잖아요. 너무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막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 좀 짜증이 나요. 좀 내가 다 이해를 못한 것 같고 막. 네. 그래서 내가 이 영화의 충분한 재미를 못 느낀 것 같고 막. 만약에 그런 영화가 있다면 제가 팁을 드리자면 다 이해를 못해도 됩니다. 그래도 재밌는 영화가 일단 재밌는 영화고 좋은 자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막 번역하신 분들은 그걸 3,000개가 넘게 있는 아론 소킨의 영화도 굉장히 이게 화면과 자막을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번역가들이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냥 막 우리끼리 한 번역 말고 전문 번역가가 한 번역들은 그래도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쉬운 말로 이해시킬 수 있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너무 급하고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 놓친 것 같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번역이 이상하던가 영화를 잘못 만든 거예요. 아론 소킨 감독의 영화에서 내가 한 절반 정도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래도 이 영화의 재미를 느끼는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오히려 거기서 이제 그 말맛을 하나하나 다 내가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나는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걸 내가 놓치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영화를 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좋은 영화들은 그럴 리가 없다. 네. 사실. 네. 그렇게 치면은 그 머니볼을 보고 나온 남자친구와 함께 보고 나온 야구를 한 번도 안 본 여자친구분들은 재미를 못 느꼈을까? 근데 그때 다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나오더라고요. 물론 브래드 피트 때문이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재미를 느끼시면 된다. 결론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게요. 네. 아무튼 저희가 그래서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스포일러 없이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고 잠깐 전화 말씀 듣고 돌아와가지고는요 영화에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을 할 텐데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뭐 스포일러가 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이 영화는 뭐 스포일러 포함된 거 듣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 그럼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영화에 대한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말했어요, 분명히. 네, 감독 얘기를 먼저 해야 될 텐데 아론 소킨 어떻게 이번 영화 만족스러우셨어요? 좀 신기한 것은 각본가로 참여했던 다른 영화들을 봤을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아론 소킨의 영화네라는
인장이 확실하구나. 그 점에서 좀 이 사람이 그냥 단지 뭐 그동안은 감독들의 어떤 재능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의 어떤 맛이나 어떤 인물 뭐 상황 설정 이런 것들이 빛을 좀 더 발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니 감독으로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잘 살리는 자기의 어떤 스타일이 확실하구나라는 걸 좀 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워낙 이 할리우드에서 쌓아온 뭐 인지도나 명성이나 자기의 어떤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겠지만 배우들을 봤을 때 제시카 찰스테인도 그렇고 굉장히 좀 노련한 배우들을 많이 좀 이제 캐스팅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배우 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가져간 게 아닌가. 거기에 좀 기대고 그 부분은 조금 좀 우려를 좀 덜면서 자신의 각본의 힘으로 배우들에게 좀 뭔가 협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각본의 힘으로 좀 더 치중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 영화 대사가 굉장히 많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뭐 하나의 이유는 어떤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영화에서 이제 제시카 찰스테인이 연기하는 몰리라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자기 변론을 이제 해야 되는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이미 뭐 재판과 변론이라고 하면 말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근데다가 이 영화의 구조가 이제 과거 몰리가 하우스를 운영했을 당시의 이야기도 하나가 있고, 더 대과거가 하나 더 있죠. 이 아버지와 딸로서의 어떤 가족 이야기, 특히나 이제 몰리가 스키 선수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유년기의 이야기까지 같이 가는 어떤 3단의 이렇게 세 개의 시간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거든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몰리의 나레이션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계속된 이제 말의 어떤 서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자기 인장을 잘 구조적으로도 드러낸 영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잘하는 연출, 좋은 시나리오는 쉬운 부분에서 좀 구별되는 것 같은데 저는 요번 거 보면서 역시 그래도 아론 소킨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첫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올림픽 스타인데 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이제 하우스를 가게 된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지나갈까? 저 너무 뻔하고, 뭐, 잘못하면 되게 촌스럽게 되거나, 아니면 템포가 늘어질 수도 있거나, 이거 너무 뻔한 얘기라. 뭐, 하다 다치겠지. 다치면 뭐 하고는 다시 뭐 하겠지. 저거 어떻게 하고 지나갈까 했는데, 그 템포감이나 연출의 요 속도가,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저는 그 나레이션 들으면서 기분 좋았던 게 되게 특이한 포인트에서 몰리스 게임 타이틀이 뜨기 전에 한시권에서 나오잖아요. 하다가 다치고 근데 저거 그냥 뻔하게 하다가 막 넘어져서 막 괴로워하고 막 뭐 이렇게 있잖아. 국가대표에서 막 이렇게 우다다닥 한 다음에 막 자칫 잘못하면 촌스러울 것 같은데 했는데 그거를 누가 제일 슬프냐고? 올림픽에서 뭐 월드컵 4등 못 나간 사람이 슬프다고? Fuck you! 하고 딱 시작하는데 되게 저 얘기로 저렇게 확 하고 시작을 하다니. 다칠 걸 아는데 긴장되잖아. 어떻게 다칠까? 그러니까요. 신기했어요. 진짜 한 4분 조금 넘는 그 오프닝 장면만 봐도 이 아론 소킨의 영화구나라는 이 영화의 시작이 정말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서 딱 보면 뭐 아실 겁니다. 근데 좀 이제 길긴 하더라고요. 말이 그렇게 많은데 한참 보다가 얼마 지났지? 1시간 남았더라. 그렇죠. 특이하게 영화가 두 편이 떠올랐어요. 당연히 아론 소킨의 전작 한 편인 머니볼과 그리고 머니볼 감독이 찍은 폭스캐쳐라는 영화가 동시에 떠올랐는데 차이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리듬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게 아론 소킨의 저도 첫 장면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연출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스포츠 영화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면 뭐 연상되는 영화가 스포츠인이었다가 다른 재능을 발견하고 약간 다른 길이지만 어쨌든 인생에서의 어떤 승부수를 던져서 성공한 이야기 머니볼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머니볼은 되게 느린 영화인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어있는 부분도 되게 많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크게 많은 정보를 내가
취득해야지만 다음 장면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영화도 아니고 사실 여백이 되게 많은 영화였는데 이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뒤에 계속 뭐 일이 막 빵빵빵 터지려나? 뭐 이런 생각도 했다가 근데 다 보고 났더니 자꾸 머니볼과 비교가 되면서 어쨌든 머니볼의 주인공은 합법적인 일을 하던 구단주였고 여기서는 굉장히 험한 일을 많이 겪은 실제 주인공이잖아요.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겪은 일이 그냥저냥 평범한 일은 아니었던 거고 특히 도박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스타들과 막 정재계 유명인물들이 다 몰리에 도박판에 몰려들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보여줄 수 있는 인간들의 막 추악하고 섬뜩하고 이기적인 이야기들이 막 많이 나올 법한데 근데 어디 도달한 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폭스캐쳐가 떠오르더라고요. 폭스캐쳐는 야 진짜 별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인간의 밑바닥을 다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이해 가기도 하면서 언뜻 도저히 나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일을 한지는 알겠지만 난 도저히 저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선을 확 넘어버린 사람들의 미묘한 그런 게 다 설명이 되는 비극을 그린 실화 영화였는데 몰리스 게임은 약간 좀 이게 어쩌면 자기 각본으로 자기가 연출하는 아나소키를 한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일단 어디서 어떻게 멈추고 어디서 어떻게 더 확 이 속도를 늦춰버리고 어떨 때 확 깊게 들어가고 어떨 때는 그냥 이거는 엄청난 일인데 이렇게 지나가 버리다니 하는 약간 의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화의 가장 큰 의외성은 그 첫 비극을 그렇게 넘겨버리는 그것이 가장 컸고 그 뒤로는 좀 평범하더라고요. 그렇죠. 연출이.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이 각본을 베넬 밀러 감독이 연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근데 또 그랬다면 이만큼의 리드미컬한 제시카 스탈센의 나레이션을 넣었을까? 다 빠졌을 텐데? 네, 그럼 또 지금이랑 또 완전 다른 영화가 됐을 텐데? 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 포커 게임장에서 사실 더 어떻게 보면 관객이 기대할 법한 그 세계의 어둡고 추악하고 민낯을 더 낱낱이 드러낼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몰리라는 인물이 그런 부분들 일종의 이것은 이제 사후적인 몰리의 나레이션인 거잖아요. 모든 걸 다 지나온 뒤에 그러니까 처음에 몰리가 내 이름만 실명을 말하고 다른 사람 이름은 다 가명을 쓰겠다라고 이제 나레이션을 말을 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알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쓴 책의 내용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과거의 이야기들을 책 내용처럼 이제 전달해주는 방식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더 추악하고 민낯을 드러내는 방식을 몰리 스스로도 좀 그런 방식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감독이 그런 인물에게 지금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전반 아까도 뭐 포커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됩니다라고 했던 게 뭐 그 세계가 이 영화의 최대 관심사라기보다는 몰리라는 인물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몰리라는 인물은 어떤 지금 자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앞부분에 그렇게 큰 비극을 그렇게 넘길 수 있었던 것도 몰리라는 인물이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뭐 사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스키 사고가 났을 때 아버지가 옆에서 몰리 뭐 일어날 수 있겠어? 뭐 일어나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몰리는 결국 자기 힘으로 일어서서 터벅터벅 다시 걸어가는 그런 인물인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4등하고 떨어지고 했음에도 또 다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라는 점을 영화가 좀 더 영화 내내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 캐릭터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유명한 사람들을 영화를 보면서 떠올리는 미국 사람들이었으면 또 할리우드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었으면 저 누구다라고 알 텐데 네. 잘 모르겠고 그 찐따같이 나오는 중간에 이 fucked-up한 엑스맨이라고 나오는 엑스맨이 토비 맥과이어입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토비 맥과이어. 스파이더맨. 그쵸. 귀엽게 생긴. 1편 스파이더맨 1편 근데 주인공. 너무 안 귀엽게 생겼던데. 아니면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막 약간 비슷한 어떤 뭐가 있을 수도 있나? 그런가? 네. 네. 첫 부분의 분위기는 약간 조금 나긴 하던데 네. 그 뒤에는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런지 뭐 일부러 네. 그랬겠죠? 그렇겠죠. 네. 나머지 감독 뭐 이런 사람들도 막 이렇게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막 누굴까 유추는 해봤는데 제가 그렇게 막 셀럽들을 많이 알고 딱 이미지를 캐치해낼 만한 능력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토비 맥과이어를 그래서 찾아봤더니 2002년에 스파이더맨으로 이제 확 떴잖아요. 네. 그 전에도 뭐 필모가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리고 스파이더맨 2, 3. 그 뒤에는 위대한 개츠비 2013년작이 하나 있고 2014년 세기의 매치. 뭐 스파이더맨을 찍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눈에 띄게 막 하는 작품이 아직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위대한 개츠비 말고는. 네. 매주 화요일 밤에 연기를 하지. 여기서 이거 도박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얘기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아론 소킨 감독 본인 지인들도 이렇게 파고 하다 보면 아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얘기라 좀 그랬대. 근데 몰리랑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쓰고 싶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겪은 일이나 이런 사건이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그래서 이야기로 썼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그냥 풍문으로 들은 얘기인데 토비 맥과이어가 디카프리오랑 절친이거든요. 그래서 디카프리오, 벤 애플렉의 사람들도 단골이었대요. 근데 벤 애플렉은 정말 팁을 후하게 주면서 매너가 있었고 토비 맥과이어는 개쓰레기였다고. 막 심지어 둘이 막 나중에 돈을 더 올리자. 네가 나 없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막 반목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실제로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안 좋았겠지. 그러니까 매너가 좀 그런가 봐. 제가 뭐 여기저기서 막 들은 이야기는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할리우드에 계신 거예요? 왜 제가 막 얘기를 하나 들은 게 네. 토비가 나중에 잘 나가고 할 때 게임 잘 안 풀리고 하면 팁 줄 테니까 와가지고 몰래 빨리 옆에서 개 짖는 소리 한 번만 내달라고 막 이랬대요. 왜? 그냥 몰라. 그러고 싶었나 봐.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1,000 줄게. $2,000 줄게. 한번 해봐. 안 했지 몰리가. 그럼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화를 냈대. 야. 그냥 팁으로 막 $1,000, $2,000씩 막 받으니까 네가 원래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그래서 막 이상한 욕을 막 하고 가고 막 그런 걸 다른 스타들이 보는 앞에서 막 그런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런 일화들이 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실명을 써버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인성이 들고. 쓰레기네, 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작품이 없는 거 아닌가. 물론 근데 제가 말한 이것도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 풍문인지. SNS 막 찾아봤거든요. 막 온갖 때. 했더니 막, 네. 뭐, 실제로 등장한 인물 중에 가장 유력시되는 X의 경우, 토비 맥과이어. 이러면서 막 뜨던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영화를 봤기 때문에 네. 이제 토비 맥과이어를 떠올리면서 계속 봤거든요. 그 얼굴로. 야, 이거 잘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 저도요. 귀엽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면 이게 디카프리오의 언론 불리에 있을 수도 있지. 사실은 디카프리오가 자기가 그랬을까? 그러고 있고 토비 맥과이어 친구인데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디카프리오가 그랬다 그러면 왠지 또 그랬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미지라는 게 네. 그래서 저는 좀 윤종빈 감독의 범죄의 전쟁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요? 비슷한 느낌, 유쾌하기도 하고 근데 약간 좀 막 이거 별거 아닌 일처럼 이 세계에 들어왔다가 진짜 큰일 날 뻔하고 막 그래서 이제 이 세계에서 어떻게 한 발 빼게 되고 하는 이야기 구조가 비슷하기도 하고 도박판이냐 아니면 조직폭력배와 결탁하는 거냐.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게 안 위태로워 보이더라고요. 그쵸. 안 위험하고. 네, 위험하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얘가 죽을 것 같진 않아. 근데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범죄의 전쟁도 하정우가 그래서 제가 뭐 그 어디 가가지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라고 막 얘기하면서 팽 하잖아요. 네, 술집에서. 팽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출 청소년을 따라 하루 땡땡이 치고 집에 안 들어온 학생을 너 그러지 말라고 가출해서 만난 양아치 형이 충고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평화로워 보입니까? 그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학을 떼고 정말 오늘 처음 가출한 내 친구를 따라서 오늘 학교를 땡땡이 치고 밤거리를 오늘 배회하기 시작한 첫날인 주인공이 있다 쳐봅시다. 얘가 세상을 알게 될 수 있는 케이스는 그 동네를 주름잡고 있는 양아치 형이 얘를 집에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얘를 삥 뜯을 때 됐거든요. 형 일로 와 새끼야. 집 나왔어? 예. 얼마 있어?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이래야 되는데 반대예요.
너 나를 만나서 그렇지. 딴 데가 큰일 나. 너 빨리 집으로 돌아가. 라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폭이 나오는 정말 섬뜩한 이야기여야 되는데, 세상이 따뜻한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시각은 조금 따뜻하게 보는 것 같은, 네. 네,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근데 이 아론 소킨의 이 영화 몰리스 게임도 그랬어요. 결국은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막 희생해서 했고, 뭐 이런 얘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의 사이가 안 좋아서 잠깐 엇나갔던 딸이 집으로 돌아온 얘기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이 인물을 가지고? 몰리도 동의한 얘기인가? 지금 나온 이 영화는? 약간 이런 생각이 언뜻 들면서 너무 안전한데? 라는 생각. 마치 아버지가 만든 영화 같은데? 라는 생각. 뭐 전반적으로는 그걸 의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네. 관통하는 주제를 그걸로 삼고 싶었을 그렇죠. 것 같고. 네. 그럼 인상적인 장면들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평님은 영화 보시면서 이 장면 좋았다 네. 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몰리라는 이 여성 캐릭터를 좀 화끈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좀 떠오르는데요. 거의 뭐 후반부에 가서 몰리가 모든 게 이제 다 자기를 떠난 상태에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숙소에서도 이제 짐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짐을 빼서 이제 나오면서 카운터라고 하나 데스크 쪽에 있는 일하는 이제 남성에게 한마디를 이제 하고 나옵니다. 그때 이제 유니폼에 이 주머니에 예, 팁을 딱 꽂아주면서 어깨를 탁 치는데, 그러면서 내 팁이 부족했던 거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그 전에 몰리가 이 숙소로 들어가는 며칠 전에 숙소로 들어갈 때 이 남성이 몰리 뭐 당신 앞으로 택배 온 게 있으니까 곧 올려보낼게요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올려보낸 사람은 그 마피아였던 거죠. 그래서 몰리가 그 마피아에게 굉장히 폭력을 당하고 결국에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 아마도 짐작하기에는 데스크 남성 역시도 뭔가 몰리의 그 위험을 가한 남자와 어떤 결탁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인상이 들어서 몰리가 좀 시원하게 통쾌하게 되받아쳐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게 왜 인상적이셨어요? 몰리라는 그 인물이 굉장히 통쾌하게 그 남성에게 너가 이만큼 준 것을 나는 이렇게 또 되갚아주겠다라는 방식이어서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몰리가 그때 굉장히 좀 통쾌하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탁 어깨를 치는 장면을 보시면 그 제스처가 굉장히 힘도 있으면서도 위트도 있고, 보시면은 아마 이 장면 좀 재밌다 하실 것 같고요. 예. 그쵸. 걷다 대고 막 욕을 퍼부으면서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난 모멸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센스 있게 팁을 주는, 한 번 먹은 느낌? 네, 어깨를 살짝 간략하게. 치는 것 같지만 좀 힘이 있죠. 힘이 있어서. 그렇지. 약간.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뭔가. 그렇죠. 그러게. 손 연기가 좀 그럼요. 대단했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쾌한데, 네.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아싸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거를 굉장히 통쾌하게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야. 도로 세보겠지. 그렇지. 예, 뭐라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배 감독님은 어떤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인상 깊은 장면이 좀 가장 통쾌했던 랩 장면. 이 영화에 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끈이 잡는 말. 그 중에도 특히나 길고도 긴 랩이 나와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를 좀 짜증나게 했고, 우리를 깝깝하게 했던 악당은 아닌데 찌질한 것으로 표현되는 검사들이 나오거든요. 이 검사들이 집요하게 자기들 세팅대로 뭔가 끌고 가려고 하는데, 몰리는 사실은 되게 본인의 존엄을 지키면서도 우아하게 그건 내가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나는 나로서 내 죄값은 내가 받겠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듣질 않고 심지어 그 말을 믿지도 않는 연방 검사들이 나와요. 아니, 네가 하는 말 우리 못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세팅한 대로 이해하고, 얘가 하는 말은 일단 안 듣고, 이 말은 근데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안 될 걸 아니까 수족을 딱 잡고 쥐고 흔들려는 검사들에게 변호사가 몰리가 지금 너에게 협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리고 왜 얘가 협조를 하려고 하는 게 진심이냐는 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정말 상대방이 한마디도 못하게 쏘아붙이는 통쾌한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면서 이 장면 때문에 이드리스 엘바가 이 멋있는 양반이 캐스팅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 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엄청난 대사량과 그 리듬감 그리고 막 외모에서 풍기는 멋있음 뭐 이런 게 이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황도 되게 잘 됐어요. 딱 살짝 멀리 떨어져서 풀샷에서 막 얘기를 하는 명장면인데 내가 왜 이 사람의 명연설을 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찰리 변호사의 명연설을 들어야 되지? 몰리스 게임에서?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하게 다가왔어요. 몰리 변호사니까. 네, 그쵸. 몰리 변호사니까. 몰리 변호사니까. 근데 그렇게 치면, 몰리 남동생이니까 하면서 몰리 남동생이 많이 나와도 되는 건데, 선택이 된 거잖아요. 아니, 가장 큰 사건이니까, 이 재판이. 어떻게 보면, 마피아한테 두드려 맞은 그날 밤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연장선상에서 보면, 또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장면인데 스케이트를 타는 게 인상적이었다가 아니에요. 그래 날 잡아봐 하면서 안전요원이랑 막 약간 뻔하지만 있으니까 괜찮은 장면이긴 한데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 싶은 장면이거든요. 그때 아버지를 봐요. 아빠로 마무리. 네, 아빠를 보는데 그래서 되게 신박했던 게 여기서 아버지 그래 환영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환영인 줄 알았어. 환영이 아닌 거야. 그러면서 이게 이 영화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영이구나 하면서 약간 실망하려다가 환영이 아니어서 놀랐는데 그 뒤에 이제 우리가 평생 했어야 되는 테라피를 지금 3분 만에 해보자 하면서 하는 대화에서 저는 정말 듣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었거든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나온 거라면 환영이 아니시고 실제로 나오신 거라면 I am sorry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I am sorry는 죽어라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이건 연출이구나. 그러니까 죽어라고 I am sorry를 말 안 하는 아버지가 내 딸을 어떻게 해버린 마피아들 내가 죽여버렸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아버지를 죽을 뻔했던 몰리가 위로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체가 쏘리 아니에요? 그 자체가 쏘리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자체가 쏘리라는 걸 내가 알아서 이 자체가 쏘리라는 거죠, 아버지라고 토닥토닥 해주던 입장을 너무 많이 봤는데, 아론 소킨의 영화에서조차, 네. 이게 야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몰리스 게임에서는 이게 핵심이었구나. 그러니까, 찰리 변호사가 이렇게 말해주는 게 핵심이구나. 몰리가 집으로 잘 돌아간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아버지 등장하는 장면이 너무 갑작스럽고 저도 당혹스러웠거든요. 조금 그렇죠. 네. 조금 그렇지. 근데 그게 환상이었다고 해도 이거 답 안 나오는 장면인데. 그렇죠. 나는 환상하고 지나갈 줄 알았어. 그렇죠. 일어나서 툭툭 털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거기 앉아서 3분 만에 해보자. 1분, 2분 얘기할 때까지는 이거 좀 억지스럽고 좀 이상하다. 저렇게 아빠가 야마 못 잡고 끝까지 저러나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소리를 하길래 그렇지. 근데 자연스럽진 않다. 약간 그렇죠. 하여튼 저는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라고 느낀 게 이제 변호사하고 둘이 논쟁을 막 하잖아요. 언쟁을. 네네네. 나의 존엄을 내 이름을 지켜야 된다. 네 주변에 그래 네가 지키려고 그러는 친구들 다 어딨냐. 그렇죠. 한 명이라도 있냐.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막 싸우는데 그 장면 그리고 말씀하신 아버지 장면 그리고 검사 앞에다 두고 변호사가 호통치는 장면 정도가 이 영화에서 임팩트 있는 장면일 텐데 저는 영화가 다 좋기는 했는데 뉴스룸에서 막 호통치는 거를 볼 때만큼의 카타르시스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 닿질 않더라고요. 네. 마음에.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일단 변호사가 검사들을 호통칠 때는 말이 좀 많아. 너무 많아, 말이. 랩이 너무 길어. 너무 많아. 그래서 저거 조금만 줄이면 그렇지. 더 임팩트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아버지는 조금 억지스러웠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3분 만에 훅 털고 감동을 가는 게 조금 좀 쥐어짜는 느낌이 좀 있고 마지막에는 그거는 충분히 설득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지켜주려고 하는데 그게 나의 이름, 이제 내 이름만 남았다.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뭐 싫어라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와 대단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저는 변호사 말에 그래 네가 그렇게 지켜주려고 하는데 누가 있냐 하나라도 오는 놈들이 그리고 그거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 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말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럴 거면 그냥 딜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제가 해줄 만큼 해줬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도 저를 확 후킹한 포인트는 조금 없었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인상적인 장면이 맨 첫 부분 타이틀 들어가기 전에 오프닝 퍼큐가 명장면이었죠. 야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쵸. 그 뒤는 기대했던 것만큼 뭔가 이렇게 좀 오진 않았던 게 아닌가. 소셜 네트워크를 다 보고 나면 언프렌드 하면서 끝나잖아요. 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였어? 얘의 마음의 어떤 심연에 있는 뭔가 얘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됐는데 지금 친구들 다 없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얘는 그냥 요거였구나. 이게 있는데 이 영화는 정확하게 반대로 그려지더라고요.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데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를 뭔가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 느낌? 네. 사실 몰리스 게임이니까 아마 가장 실패한 장면이 그 장면이 아닐까. 변호사가 돈도 돌려주고 한다는데 이거를 네가 왜 걔네를 위해서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몰리의 말을 들으면서 조금 부끄러워지고 고개가 끄덕여져야 되는데 그걸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몰리라는 인물 자체를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에 대해서 나에게 이제 알게 해준 건 고마운데 사실은 제대로 못 해줬다. 이상한 애인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설득력이 떨어지게 그걸 하고 있는 애? 그러니까 다 보고 나면 능력치가 좀 딸리는 애로까지 보이는 이유는 뭘까? 거기서 근데 아버지가 저걸 해줘야 되고 변호사가 말해줘야 되는 거지? 왜 그런 인상을 받게 만들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한켠에 계속 남게 되는. 이게 어쩌면 다른 연출을 했으면 좀 더 정리가 됐을까? 근데 너무 빡빡하게 차있는 시나리오라 뭐가 어떻게 바뀌었어야 더 잘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사실 몰리가 하는 말은 굉장히 많고 우리가 영화 내내 몰리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저도 이제 마지막 부분이나 이런 결말이 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게 보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몰리의 정말 왜 그러하고 있는지를 더 묻지 않은 어떤 각본, 더 감독이 거기에 더 관심을 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몰리의 말은 많았으나, 사실 몰리의 어떤 진심 같은 것은 좀 우리가 끝까지 좀 모른 채 끝나버린 것 같은 인상이 남아요. 그래서, 사실 변호사의 얘기 말씀대로 좀 수긍이 가는 지점 더 많고 마지막에 그 재판장에서 판사가 지금 여기 월가를 봐라. 바로 코앞에 월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당신이 저지른 그 수수료 떼서 조금 숨겨두고 그것을 쓴 당신의 죄보다 훨씬 더 큰 거다. 그게 더 지금 악한 행동이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재판을 결과를 이렇게 내겠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쿨하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그런 데서 더 설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몰리의 이야기를 더 좀 제대로 좀 들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실화의 한계가 아닌가 싶고 만약에 이게 그냥 극이었으면 그 뒤를 부담 없이 했을 텐데 실제로 몰리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 몰리 그거를 그대로 살려야 하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최대한 뽑아내려고 했지만 일반 사람들의 패턴과는 좀 달라서 이해를 못하거나 공감을 못한 게 아닌가. 사실 그러니까 이 몰리에 일어났던 실화의 결론을 바꿀 필요는 없었겠지만 저는 이런 혐의가 있는 것 같아요. 몰리라는 실존 몰리 블룸을 천덕꾸러기로 본 건 아닐까. 아론소킨이 관심은 있지만 여기서 깊이 있게 내가 뭔가를 캐치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 아닐까? 그래요? 저는 근데 그 캐치는 충분히 한 것 같은데. 근데 충분했다면 내가 사실은 변호사와의 언쟁을 볼 때 몰리게 마음에 갔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그게 왜 실패했나 보면 본인이 한다고 했지만 그게 충분치 못했던 거 아닐까? 사실 정평님이 얘기한 것처럼 월가의 애들이 훨씬 이 앞에 있는 얘보다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 바. 말하면서 멋있게 쿨하게 땅 얘기를 하잖아요. 집행유예 얼마 사회봉사 200시간. 그러니까 저 약간 제가 기분이 살짝 자존심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봉사 200시간짜리였어. 내가 몇 년 동안 한 난리가? 라는 생각을
몰리는 좋아했겠지. 당연히. 깜빵 안 가니까. 근데 보는 나는 약간, 별거 아니라고 여기게 하는 어떤 꾸준한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그게 정말 몰리가 안 됐으니까 얘를 구해주기 위한 방향이라기보다는 이걸 약간 다 장난처럼 만드는 이상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의도하고 아로소킨이 그걸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게 불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해도 이걸 그냥 장난처럼 여기는 애였어 라는 인물이었다면, 뭐 예를 들면 조커가 그런 인물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야? 얘한테는? 근데 그거 완벽하게 반대로 얘는 세상 심각하게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막 흘러가고 달려온 인생 때문에 막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 괜찮아 툭툭 털고 일어나 그럴 때 있는 거지 뭐 괜찮아 집으로 돌아와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저기서 말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영화 자체가 이게 아론 소킨의 사실은 좀 심각한 한계가 아닐까 어쩌면 뭐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이런 판결이나 이런 결과가 네. 수긍이 간다. 뭐 충분히 몰리의 선택, 그동안 몰리가 취해온 태도 이런 것들을 수긍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 사실 그 앞에서 그 몰리가 그 자기 하우스에 오는 자기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그렇죠. 계속 좀 더 친밀하고 아니면 굉장히 긴밀하게 만들어졌어야 됐고 그걸 보여줬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관객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하우스에서 뭐 포커만 치고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정말 동료애를 느낀다거나 뭐 하우스에서? 예를 들면 그 치열하고 정말 뭐 더러운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내 손님과 내가 지켜야 되는 내 손님들과의 관계가 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철학으로 이 손님들을 이 하우스 안에서 대접을 하고 이 사람들을 대할 것이다라는 어떤 몰리의 철학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저는 그거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나 싶은데 돈을 받지 않거나 네. 섹스를 하지 않거나 굉장히 그 선을 지켰던 것이 오히려 거기서는 인간적인 유대감이 깊어져가지고 어떤 감정이 발전하는 것보다는 네.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니까 그거를 끝까지 잘 해내고 또 목매달아 죽은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하는 걸로 저는 뒷부분에 오히려 그런 게 네. 납득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납득됐기 때문에 이드리스 엘바가 막 말하는 거에서 내가 같이 강하게 몰리가 한 말이 그러니까 납득될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임팩트가 막 네. 크게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안 된 게 좀 문제지 않았나. 그 하우스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우리의 흥미를 돋우는 사건이 그 하란이라는 아저씨가 개털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좀 쫄깃쫄깃해요, 막. 포커 막 치고. 근데 그때 몰리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하란을 누가 데리고 왔냐 하면, 그 X. 영화배우 X가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리는 여기서 사실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는데, 하우스의 마담으로서 내가 뭘 했는지를 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걸 납득을 하는데, 영화에서 정작 보여준 거는, 몰리는 처음에는 그 배우 X가 없으면 개털되는 애였고, 뉴욕에서도 유태인 애들, 부자애들이 없었으면 개털될 수밖에 없는 애인데, 운 좋게 마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소란스럽게 한 사람으로 자꾸 그 위치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거를 네. 더 오히려 벗어나게 하면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더 벗어나게 하면 문제가 되냐, 안 되냐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굉장한 희한한 인간의 커리어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대단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쉽게라도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결국은 뭐 뉴욕에 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근데 거기서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재미는 얘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렇다면 마담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절대 관여 안 하고 나는 뭐 여기서 사람들이 뭐 하든 말고 내 룰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한 실제 몰리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걔한테 우리가 인간미는 못 느끼지언정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다 보고 났더니 진짜 몰리에 대해서 궁금해질 뿐이지 뭘 본 건지 모르겠다. 근데 결론은 케빈 코스트의 딸이네. 그리고 인자한 판사가 얘기해줬더니 다행이다 싶어야 되는데 내가 왜 얘가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깜빡이 안 간 게 내가 다행으로 느껴야 되지? 나를 왜 이 영화 설득 못 시키지? 실패했다고 보기엔 근데 차단해 놓은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얘한테 이입하기 위해. 근데 그러면 감정이입을 아예 못하게 하고 얘를 되게 이상한 애로 볼 수 있게라도 했어야 내가 얘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를 가지고 내가 뭔가 요 정도의 톤의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가 더 중요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아론 소크인이 어쩌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 속의 다음 영화가 여기서 자기가 연출하면 이런 한계가 계속 있을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이번 영화의 적정 거리는 네. 어떻게 될까요? 저는 폴더 하나를 만들어 놓고 싶네요. 외장 하드가 있다면 제가 항상 이제 꺼내보는 외장 하드 말고 용량이 좀 커서 다 집어넣어 놓고 담아두는 있는 외장 하드가 있고 거기 뭐 명백하게 제시카 차스테인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놓고 제시카 차스테인이 그냥 말하는 걸 보고 싶을 때 여기 그냥 꺼내보지 않을까. 아니면 뭐 캐릭터 스터디로 레퍼런스 삼을 때 한 번씩 보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이 영화의 이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재밌었지 하면서 꺼내보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뭐 서재 정도에다가 넣어두고 서재에 있는 책을 다시 꺼내보는 일이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아주 필요할 때 말고는 처음에 여러 번 읽고 넣어놓으면 다시 잘 안 보거든요. 네. 그런 영화 정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 정도의 거리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편님 어떠세요? 배 감독님의 이야기를 듣고 힌트를 좀 얻어서 폴더를 하나 만들자. 폴더를 하나 만들고 미국적인 보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미국적인 사고방식, 어떤 기저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좀 사실 그 몰리의 경우도 그렇고 변호사나 판사의 말 속에는 좀 그런 미국 사회는 이래라는 것이 좀 은연중에 좀 깔려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그런 웅변이나 특히 이제 판사가 뭐 이 정도의 형량이면 됩니다. 라는 그 미국적 합리성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대사 같기도 했었고, 몰리가 지키려고 했던 그것이 사실 뭐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영화적으로 이야기적으로는 그럼에도 자기 어떤 직업 윤리라는 것과 동시에 자기의 이름을 지키고자 한다. 모든 게 다 떨어져 나가고 잃어버렸을지라도 내가 이제 증조 할머니로부터 받은 나의 뿌리, 할머니로부터 받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이름이라는 것만큼은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뭔가 묘하게 미국적인 전통 속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론 소킨의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미국적인 보수성, 미국적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 좀 레퍼런스 삼을 만한 그런 영화일 수도 있겠다. 북미 폴더에 들어가 있군요. 넣어두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드린 영화는 몰리스 게임이고 다음 주는 충격과 공포. 이것도 많이 관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어퓨 군면으로 서로 이제 콤비로 만났었던 아론 소킨과 롬 라이너 감독인데 충격과 공포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소리만 한 것 같아가지고 사실 마지막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네, 빨리 해주세요. 짧게. 그렇지만 어쨌든 실패했지만 그렇게 말하게 하는 캐릭터를 등장시킨 영화로 만들었다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걸 제대로 못 해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걸까가 고민이 되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물게 헐리우드에서조차 드문 헐리우드 여성 원톱 영화였고 굉장히 대단한 명연기를 보여준 배우들이 나오는 좋은 영화인 것도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계속 꼬집어야 되는 영화인지 아니면 이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제가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건지가 좀 혼란스러운. 물론 뭐 그 혼란은 옆에 계신 정평론가님이 원래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저에게 혼란을 넘겨주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말하고 나니까 편하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충격과 공포 가지고 찾아오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